이혼 신고를 마치고 정확히 6달 뒤 그 사람의 재혼 소식을 들었어요. 구청 앞에서 서류를 받아들던 그날처럼 선명하게 기억나요. 봄바람이 차가웠던 그날, 저는 제 회사의 미래만 생각하며 차에 올랐죠.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올해 40입니다. 15년 전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한 마케팅 에이전시가 이제는 직원 120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이 됐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제 회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 강태주는 대기업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제 일을 무시했죠. 여자가 회사 대표라고 밤낮 없이 일만 해. 집안일은 누가 해?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는 갈라섰어요. 이혼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제 회사에서 일하던 전 시누이를 그대로 둔 거였어요. 강민지. 그녀는 당시 제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었어요. 연봉 2억 8천만 원. 회사에서 5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핵심 임원이었죠. 언니, 우리 가족 문제랑 일은 별개잖아요.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할게요. 민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믿었죠. 이혼하고 8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CFO인 이재현 이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잠깐 시간 되세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재현 이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죠. 이번 분기 마케팅 본부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주 업체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 가격보다 평균 30%나 높아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영상 제작사, 디자인 스튜디오, 인쇄소, 여러 협력업체들의 인보이스가 나열되어 있었죠. 30%요? 그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지난 2년간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재현 이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모두 민지 본부장이 직접 선정하고 계약한 업체들입니다. 다른 팀원들의 의견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업무 퀄리티는 어땠나요? 협력사 평가 점수는? 그게 대부분 평균 이하예요. 실무진들이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는데 민지 본부장이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어요. 내부 감사를 시작하세요. 인사팀과 법무팀도 함께 참여시키고요.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재현 이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다음 주 월요일 감사팀의 중간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민지는 협력업체들과 체계적인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어요. 계약 금액의 15%를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이었죠. 게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용역을 만들어 허위 청구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대표님. 법무팀 김상훈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5년간 같은 가족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민지 본부장을 호출해 주세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30분 뒤 민지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민지 씨. 저는 의도적으로 씨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요. 지난 2년간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민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협력업체요. 제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선정한 건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태블릿을 그녀 앞으로 밀었어요. 이 회사들 모두 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비싸게 계약했더군요. 그런데 퀄리티는 평균 이하예요. 왜 그랬죠? 그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생각해서. 민지 씨,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민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2년간 총 1억 8천만 원이 민지 씨 계좌로 들어왔어요.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거죠. 대표님, 저는 이제 대표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민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아니 수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오빠가 재혼하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저도 생활이 어려웠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회사 돈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민지 씨는 연봉 2억 8천을 받았어요. 그게 부족했나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가족이라 해도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인사팀 정미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팀장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 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들어왔어요. 강민지 본부장, 귀하는 즉시 해임됩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럴 수가.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소장을 준비 중이에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요. 고소라니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횡령은 범죄예요. 가족이든 아니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민지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태준이었어요. 제 전 남편이죠. 여보세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민지를 왜 잘랐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태준 씨, 저는 태준 씨 여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지 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된 거예요. 횡령? 그게 무슨 소리예요? 2년간 1억 8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태준 씨. 8개월 전에 끝났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태준 씨, 축하해요. 재혼하셨다면서요. 행복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뒤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수진,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긴 민지를 당장 복직시켜요. 그건 불가능해요. 민지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횡령이고 뭐고. 연봉 2억 8천 받던 내 딸을 네가 뭔데 잘라. 회사 대표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님이 아니세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조용히 일할 기회를 줬는데 민지 씨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야.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여자가 너무 독하다. 저는 모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민지 전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해고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급이나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규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이 회사를 15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우리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실무진들의 박수가 컸죠. 나중에 알았지만 많은 직원들이 민지의 횡령을 의심했지만 대표님의 전신후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일주일 뒤 법무팀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마케팅 본부장을 임명했어요. 입사 7년 차인 김하늘 차장이었죠. 그녀는 민지 밑에서 일하면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인재였어요. 대표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실무는 거의 하늘 씨가 다 했다는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문자가 하나 왔어요. 태준이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민지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민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 회사는 놀랍도록 달라졌어요. 새로운 마케팅 본부장 하늘이 협력사 선정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바꿨어요. 이제는 최소 3곳 이상의 견적을 받고 실무진들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죠. 협력사 만족도도 3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표님, 이번 건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정말 높아졌어요. 인사팀 정 팀장이 말했어요. 다들, 이 회사는 정말 공정하구나 하고 느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가 있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직원들 앞에 섰어요. 15년 전, 저는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120명의 가족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이요. 대표님 최고. 누군가 소리쳤고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건배, 건배.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파티가 끝난 뒤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죠. 제 핸드폰을 꺼내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83통의 항의 전화, 수십 개의 악플과 비난, 너무 독하다는 말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묵인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제게 진짜 가족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120명의 직원들이에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40살, 이혼한 여자, 중소기업 CEO. 사회는 저를 실패한 여자라고 보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어요. 제 원칙과 제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하늘 본부장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제안했던 삼성 프로젝트 최종 선정됐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그 프로젝트요? 네, 방금 메일 왔어요. 경쟁사 5곳 중에
저희가 최종 선정됐대요. 저는 하늘을 껴안았어요.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 프로젝트는 규모가 50억 원에 달했어요. 저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회사를 바로잡지 않았으면 우리 이런 큰 프로젝트 못 받았을 거예요.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그날 오후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삼성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지난 몇 달간 힘들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어요. 직원들의 환호가 더 커졌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3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민지를 해고하던 그날, 83통의 전화를 받던 그 밤, 연봉 2억 8천인 내 딸을 네가 뭔데 잘라.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회사 대표예요. 12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부정을 묵인한다면 나머지 119명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민지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옳았어요. 저는 제 자리를 남용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민지 씨, 괜찮아요. 사과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끝인가 봐요.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시작된 것 같아요. 6개월 뒤 제 회사는 업계 10위 안에 진입했어요. 직원 수도 150명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저는 포브스 선정, 주목할 만한 여성 CEO의 이름을 올렸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중 하나를 수락했죠. 대표님,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고 들었어요. 가족을 해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셨어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더 조심했어야죠. 제게 진짜 가족은 함께 일하는 150명의 직원들이에요. 그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신뢰가 높아졌어요. 직원들이 알게 됐죠. 이 회사는 공정하다고,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신뢰가 성장의 밑거름이 됐어요.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반응이 왔어요. 대부분은 응원이었지만 여전히 너무 차갑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선택은 옳았으니까요. 어느 날 하늘 본부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대표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신입사원 지원서였어요. 지원자 수가 작년에 비해 300% 증가했어요. 다들 공정한 회사라는 소문을 듣고 지원했대요. 특히 여성 지원자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대표님, 존경해요. 진심으로요. 하늘이 말했어요. 저도 대표님처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 씨.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어요.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83통의 전화. 수많은 비난. 불안한 밤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선택은 옳았어요.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들은 행복해했고, 저도 평화로워졌어요. 40살의 박수진. 이혼한 여자, 중소기업 CEO.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제 사람들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